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아침 9시 51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모습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독일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서로 모습은 다릅니다. 온도차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약보합 이런 거 하고 1% 상승은 분명 온도차가 다른 건데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입니다. 변동성 확대가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변곡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또 다른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한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없었었죠. 몇 거래일 동안 조용했었는데 어젯밤엔 조금 시장이 난리법석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어떤 변동성이 확대가 되긴 됐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변곡의 가능성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오늘 밤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물가지표를 통해서 어젯밤 등장했던 신호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된다면은 검증이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방향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오늘 밤에도 특별한 일 없다, 어제 있었던 일들 또 무사히 또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은 또 계속해서 기존 추세, 주식 오르고 금리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고 기존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확인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근데 어젯밤 뭔가 우리가 변동성 확대 어떤 신호를 좀 약한 신호를 보긴 봤기 때문에 확실히 좀 열심히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 얼마든지 슈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주의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예.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젯밤에 보여준 걸 보면 오늘 밤에 어떤 가능성 정도, 일말의 가능성 정도는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봐가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긴 하겠죠. 그죠? 세계 증시의 중심은 일단 미국이니까. 많이 오른 건 유럽인데, 어쨌든 중심은 미국이니까. 미국이 좀 비리비리하니까 오늘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진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물가지표들이 쭈루시 발표가 됐어요. 어제 하루 종일 독일 물가지표들이 여러 개가 발표가 됐는데 하나같이 다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보이시죠? 예상치 전부 다 하회했어요. 독일 물가지표. 여기 미국 증시 시작 직전까지 발표된 독일의 물가지표인데 전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거죠. 특히 유럽 증시 시장 분위기 좋았던 거죠. 독일 증시 급등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 독일의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생각할 수 있는 거 뭐죠? 유로존의 금리나 기대감, 그죠? 유로존 금리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뭐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어젯밤에 달러 강세 요인 일단 하나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로존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조금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유로존의 긴축은 오히려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는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유로존의 완화는 달러 강세를 부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요. 예,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오히려 유로존 물가가 올라가서 유로존이 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나타나서 증시에는 우호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차이입니다. 이거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GDP가 발표가 됐는데 GDP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4.9가 예상치였는데 5.2죠. GDP는 0.1 단위도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건데 0.3이 좋았다. 엄청나게 좋았던 겁니다. GDP의 영향 생각해 봅시다. 미국 GDP가 좋았다. 무슨 일이 생겨야 될까요?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달러 강세 요인. 그리고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조건은 뭐죠? 주식시장의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악재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이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거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추세의 영향 등으로 하락은 제한적이었지만 하여튼 장중에 비리비리했던 건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좀 봤고요. 다른 것들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금리 좀 볼까 하는데요. 금리가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장중에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있었고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어젯밤에 나온 이슈들은 금리에 사실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젯밤 금리는 사실상 어떤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 움직인 게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적인 요인, 어떤 슈팅이 좀 걸려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기존의 힘 때문에, 기존의 추세의 힘 때문에 밀려나가는 모습이, 예, 기존의 추세의 힘 때문에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그냥 괜찮은 설명일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강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설명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건 금리 인하 기대감, 엄청난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기존의 추세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부 뭐 독일의 물가지표들이 영향을 좀 미치긴 했었다. 미국 GDP 좋은 거는 이런 금리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졌고요. 달러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달러는 뭐 보시다시피 자꾸 한영키가 눌려가지고 달러는 조금 올랐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그죠? 강력한 어떤 하락 추세에 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달러 강세 조건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도 달러는 이 정도 반응을 보인 거라고 봐요. 물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잘 떨어지고 있고 하락 중 반등에 불과해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일단 어젯밤에 달러가 멈출 이유는 있었다, 그죠? 독일의 물가가 낮아졌으니까 유로존이 완화하니까 달러 강화, 또 그리고 미국 GDP가 좋아졌으니까 달러 강화, 달러는 멈출 이유가 있어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을 잠깐 멈춰놨으나 기존 흐름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확인했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보면 금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증시에 계속해서 우호적이었는데 증시의 반응은 별로 우호적이지 못했다라는 거 재밌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힘이 빠져가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에 너무나 이 추세가 강했던 거에 대한 그런 부담, 기존에 쏠림이 너무 심했던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작용해서 증시가 장중에 약세를 보였을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오늘 밤 발표 예정인 물가지표에 대한 부담, 물가지표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빠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은 뭐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혹은 뭐 GDP에 의해서 뭐 GDP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긴 있는데 금리는 막상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증시의 움직임은 좀 투기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장 초반에 너무 많이 올라가고 부담스럽다,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에크먼 아저씨가 어젯밤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투자자죠. 에크먼 아저씨 나와갖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부채질한 것도 하여튼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했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써먹으니 일단 뭐 금리에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식시장에는 일단 별다른 영향을 지금 잘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엄청나죠,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 엄청난데 막상 증시의 반응은 별로 없습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증시의 반응이 결과적으로 없는 거예요. 미국 증시 보면 계속해서 박스권, 답답한 구간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 올라갈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가지 못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고 뭐고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증시는 올라가지 못했다는 게 어젯밤의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 관련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좀 급속한 금리 인하입니다. 그죠? 내년부터 당장 막 금리 인하하는 거, 이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준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연준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 뭔가 뜨거운 돌덩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의 기대감은 그거죠. 바로 찬물에 넣어서 식혀버리자 이거예요. 시장의 기대감은 바로 냉탕에 입수다 이건데, 근데 연준의 생각은 그렇지는 않죠. 연준의 생각은 물론 어제 월러 이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연준의 생각은 그냥 상온에 두고 그냥 실온에 두고 좀 그냥 실온에 두고 좀 서서히 좀 이 돌을 식혀 나가자. 이게 연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 어쨌든 돌을 식혀보자. 어쨌든 좀 돌이 좀 식어간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인식은 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접근 방법이 이건 분명히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찬물에 넣어서 급속히 식혀버리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연준은 그런 생각 없죠. 연준은 상온에서 서서히 식어가길 기다리자, 이게 입장입니다. 이게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어떤 인하 기대감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가고는 있는데, 근데 실질적인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 금리를 보시면 2년물 금리 볼게요. 2년물 금리 보시면 크게 떨어졌거든요. 이게 맞죠, 그죠? 이게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죠.
지금 시장의 강력한 금리나 기대감을 2년물 국채금리의 급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이것도 좀 지나친 언더슈팅, 단기 언더슈팅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굉장히 강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은 좀 정도가 좀 지나칠 정도로 온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아무튼 뭐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 부분은 어쨌든 언더슈팅이라 결과적으로 되돌리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저의 생각을 하고, 그게 일단 뭐 저의 생각이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10년물, 2년물 이렇게 국채금리를 좀 봤는데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그죠?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잠깐만 보자면요, 10년물, 2년물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좀 잠깐 보자면은 이 중요한 저항에 딱 걸쳤어요. 중요한 저항에 걸쳤어요. 그래서 얘도 일종의 변곡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길 넘어가면 이제 다시 상승이 시작되는 거죠. 얘가 넘어가면 다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추세로 가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죠. 어젯밤에 중요한 자리에 걸쳤습니다. 다시 정상화 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하필 오늘 밤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도 있고, 미국 증시도 중요한 변곡 부근일 가능성도 있고, 얘도 중요한 자리에 있고, 금리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투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으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구나, 오늘 내일이 어떤 중요한 변곡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미국 증시 이야기 좀 할까요? 증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어젯밤에는 뭐 일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IT 빅테크,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인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초록불도 좀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특히 초록불이 좀 진하게 들어온 데가 지역은행들과 예전에 망한다고 말라왔던 그 찰스 스왑, 이런 데가 좀 굉장히 진한 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한 초록색,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금리 인상 때문에 피해를 봤던 친구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소외된 친구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어젯밤의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대장입니다. 그죠? 대장 빠지면 아무 소용 없다. 하여튼 대장들이 약하다라는 걸 우리는 어젯밤에 확인을 했습니다. 대장들이 약하기 때문에 나스닥과 S&P가 하락을 한 거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하락폭은 작지만요. 애플 보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애플이 단기 단기 쌍고점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여기 붕괴되면 와르르 할 수 있다 생각해봐야 되겠죠. 오늘 밤이 중요한 이유예요.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왔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습니까? 어제 전일 상승을 되돌리면서 어제 상승이 오버슈팅이야 라는 거를 살짝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붕괴시킨 건 아니라서 좀 의심되긴 하는데요. 이거 쐐기형 이런 패턴이거든요.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패턴이라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어젯밤 전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잤어요. 어젯밤 왜 아무것도 안 했냐면은 그 미국 증시 나스닥 30분 봉입니다. 대략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30분 봉인데, 여기 중요한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리들. 요렇게 박스권이죠, 지금. 요렇게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박스권인데 장 초반 시작부터 뭐 유로 좀 물가가 낮네 이러면서, 금리가 떨어지네 이러면서 시작부터 이 자리를 넘어서 시작했어요. 여기가 시가입니다. 시작부터 넘어 출발했기 때문에 이건 뭐죠? 지금 미국 증시는 신고가 랠리 중이라 보시면 돼요. 사실상 물론 뭐 몇 년 전에 전고점이 있지만 그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신고가 영역이라 보시면 되는데, 신고가 영역에서 레벨업을 했다라는 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웨이 폭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어젯밤 2% 4%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갭상승 크게 출발하는 거 보고 잤습니다. 이거는 봐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랠리 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서 잤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보다 자긴 했습니다. 어디까지 보다 잤냐면은 일단 이렇게 시가가 붕괴되는 거 정도까지 보다 잤어요. 근데 재밌는 게 어젯밤에 2% 4% 오를 수 있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됐죠? 장 초반 30분 만에 시가 여기를 붕괴시켰어요. 그냥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왕창 붕괴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엄청나게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것도 맞는데, 그 엄청나게 강력한 매수세를 더욱더 강력한 매도세로 눌러버린 게 어젯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서 다시는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빠져버린 꼴이 됐죠. 그래봐야 뭐 낙폭은 뭐 마이너스 0.1%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어젯밤에 움직이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로 눌러버렸다, 매도세가 등장했다라는 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오랫동안 여기서 어떤 상승 에너지가 누적이 되고 몇 거래일 동안 누적시켰던 에너지를 터트린 건데 그렇게 에너지를 터트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다라는 게 일단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시간의 차원에서도 일주일 넘게 여기서 버텼다가 올라간 거였으면 가야 될 날이라고요. 이제 어젯밤은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날, 2% 4% 급등 폭등이 자연스러운 날이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지력을 주로 확인했다라면 오래간만에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모습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 중에 가벼운 조정에 불과해요. 가벼운 조정. 그러나 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다시, 그죠? 지금까지 찔끔 움직였다면 얘는 변동성이 확대가 된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변곡으로서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변곡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까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밤은 열심히 할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젯밤은 아무런 기준이 없었지만 오늘 밤은 여기 보시면 기준이 생겼잖아요. 어제 어떤 매도세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 매도세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밤은 하방 진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은 열심히 할 겁니다. 어젯밤은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하는 거 보고 이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이건 기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잤던 거고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어젯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빨리 잤습니다. S&P도 마찬가지죠.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일주일 넘게 시장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가야 될 때를 놓쳤고 오랫동안 누적시킨 상승 에너지를 뽐내야 됐는데 뽐내지도 못하고 좀 어떤 힘이 없다는 거를 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들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3, 4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거 급등의 조짐이 없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예요. 나스닥 변동성을 봐도 아마 나스닥 변동성은 이 차트가 아마 정확하진 않을 텐데 얘도 어쨌든 그 지지력은 잘 보이지 않으나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얘도 어떤 쐐기형 뭐 약간 이런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다.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 오늘 밤 더군다나 그 지표 발표까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마냥 안심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움직임이 정체가 됐고 어젯밤은 중요한 날인데 저항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하여튼 금리 상승 베팅도 못했어요. 금리도 어젯밤에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채권 선물이죠. 선물이 올라가니까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졌으니까 어젯밤에는 금리 상승 베팅할 근거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저기 국제유가는 어젯밤 이 국제유가는 한동안 금리와 상당히 연동이 됐었는데요. 금리와 동기화가 많이 됐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와 근데 모습이 좀 다르죠. 10년물 국채금리 계속해서 언더슈팅이라는 이야기는 언젠가 되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 계속해서 쭉쭉쭉 떨어지는 금리와 달리 얘는 하방 경직성을 세 번째 어떤 삼중바닥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왜 흐름이 이렇게 서로 따로 가고 있을까? 더군다나 금리는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유가는 잘 버티고 있네. 그렇다면 이거 어떤 신호가 등장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한국 증시 코스피도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야 되지만 넘어가야 될 때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할 말이 없고요. 코스닥은 어제 돌파한착했던 중요한 자리를 재차 돌파한착, 재차 검증하고 있네요. 그죠? 이 타이틀 특별히 할 이야기 없습니다. 어제 목표치가 열린 거고 더 올라갈 수 있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 그죠?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네요. 그죠? 하여튼 뭐 그래요. 어젯밤은 급등할 수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못 가서 분위기가 좀 서운해진 거고 오늘 밤까지 확인해보면 딱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환율도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밤이요. 오늘 밤에 좀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